당신이 잠든 사이, 김종욱 찾기, 형제는 용감했다, 그날들 등 손대는 작품마다 성공시키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그중 오 당신이 잠든 사이와 김종욱 찾기는 2005년, 2006년 초연 이래로 아직까지 무대에 올려지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공연계의 히트 제조기, 창작 뮤지컬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우는 장유정 연출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네, 뮤지컬 그날들로 2013년 한국 뮤지컬 대상 연출가상을 또 거머쥐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시죠? 네, 인사도 많이 받고, 사실은 축하 인사 받을 것보다는 축하 인사 대신 이제 제가 감사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좋은 상을 받고 큰 상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여의치가 못해서 다 못했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네. 또 국내에서만 작품들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뜨겁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 김종욱 찾기가 라이선스 뮤지컬로 그러니까 중국인 배우들이 중국어로 노래하고 연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형제는 용감했다가 지난 여름에 일본에서 공연을 그 이제 해외 투어 방식으로 해서 한 달 이상 공연을 했고요. 네. 지금 김종욱 찾기가 바로 이제 오픈할 거고 오당신이 잠든 사이가 그 이후에 공연을 할 겁니다. 우리의 공연들이 뭐 3개국에서 동시에 공연된다고 하니 엄청난 쾌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요즘은 뮤지컬 그날들을 성공리에 마치고 뭐 휴식기에 접어드신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작품에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작품, 이제 원래 뮤지컬이었는데 그것을 영화화하는 작업을 한 3년째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막바지 시나리오 단계여가지고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메가폰을 잡으셨네요. 네. 예, 김종욱 찾기로 누적 관객 40만 명을 돌파하는 인기 공연을 영화로 또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공연계와 영화계를 넘나들며 흥행신화, 대박신화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그 성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삼삼삼 하면 암호 같은데 이게 또 어떤 법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20살 초반부터 했던 거긴 한데요. 그때는 조금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때 당시에는 3위 책 3권, 그다음에 영화 3개, 3편, 그리고 공연 3편 정도였는데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떤 인풋의 재료 창고를 모으는 게 333 법칙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가 되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면서도 네.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약간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게 이제 일주일에 300편, 그러니까 3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연과 영화를 합쳐서 3개 정도는 하지만 마지막 3은 이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서 3개 이상을 이렇게 소재로 만들어 보는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아까 말씀 듣기로는 3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신다고. 요새는 3시간밖에 못 자긴 하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시나리오 쓰기 때문에 3시간을 자는 거라 시나리오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극을 받기 위해서 영화들도 보고 자료들도 보기 때문에 네. 계속 유지는 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연 이제 1년이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떤 영화들을 봤던가 공연들을 봤던가 책들을 읽었던가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평균적으로 100편씩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대충 333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 원칙을 처음에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한국예술조금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네.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다들 똑똑하고 뭐 아이디어도 빛나고 막 이쁘고 왠지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우연히 수업 시간에 근면도 재능이 하나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은 이제 황지우 교수님이셨는데. 근면도 재능의 하나다. 네. 그래서 그래 그거라면 내가 타고나지 않아도 열심히 해보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했던 방식이 333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었는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1학년 때 네.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뒀죠. 비게 되면 이제 갖다 버리면
이제 또 사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장난 채로 두고 보일러도 거의 잘 안 틀고 이제 졸리면 이제 책 보고 이러면 바로 잘 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저를 혹독하게 해야지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때쯤 됐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제 딴에는 발 맞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의지로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연출 공부 조금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좀 늦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아주 단순한 이유였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극작이나 이렇게 소설 쪽에 관심을 둬서 공부를 했었고 중간에 또 해외에 나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집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또 대학을 가냐 이렇게 야단도 맞고 그랬었거든요. 네. 막상 학교에 갔더니 제가 평균 나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25살에 한예종을 입학했었는데 저희 동기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33이었고 네. 제일 어린 친구가 20이었는데 제가 딱 중간 평균 나이였기 때문에 막상 또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이었는지 뭐 연출로 데뷔하면서부터 무대에 올리는 작품마다 히트를 기록했어요. 그게 저 혼자 한 건 절대로 아니고 네. 정말 운도 많이 따랐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같이 했던 동료들도 하나같이 성실하고 굉장히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지 혼자서 공연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무슨 소설을 쓰거나 내지는 그림을 그린 것과 달리 단체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보통 공연인데 그리고 또 그것의 추장이 연출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작점이 작가이다 보니까 제가 대표로 상징성을 갖게 된 것뿐이지 오당신이나 김종욱 찾기나 형제용을 다 같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늘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333 원칙을 지킨 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그럼요. 맨날 똑같은 것들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 생각의 그 전환 자체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일상이 돼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 거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일인데 자기 직업이 산부인과 간호사 하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공연을 본다는 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자극점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일의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책을 본다든지 이제 공연할 때는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혹은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를테면 제가 김종욱 찾기를 쓸 때 자크라캉의 정신분석학이라는 수업을 받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게 안에 싹 들어가 있어서 잘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대중 장르가 지나치게 뭐 철학이나 이런 심리학을 학구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막 박수를 칠 일은 아니라서 네.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밑에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네. 근데 만약에 정신분석학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나를 단련시키며 삶의 근육들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